지금 어제 오늘 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 나름 주식시장 그래도 거의 뭐 2개 사이클을 한 개 사이클 이상은 본 것 같은데 글쎄. 처음 봐요 이런 현상들 진짜. 이 시가총액이 진짜 3, 40조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롤러코스터를 넘어서 거의 이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오늘 뭐 그 텔레그램이나 이제 SNS에서 돌아다니는 유명한 이제 사진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했다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참 그 설명의 영역을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은. 설명의 영역을 네, 넘었다. 뭐 어떻게 역사의 뭐 한 장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 2차 전지를 이야기하는 게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서 아마 방송 중간중간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배가 아니고요. 승배. 죄송합니다. 아마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잘 가려들으셔야 네. 됩니다. 필터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최근 며칠간의 상황 대표님께도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볼 게 어디겠습니까? 그냥 시장이 이러면 같이 미쳐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관망해야죠. 네. 동화되던가 네. 건망하던가.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오늘따라 쉽게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네. 원래면 동화되셨죠라고 했을 텐데. 눈빛 보세요 지금 장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 김 대표한테는.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면 관망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트레이더는 관망 안 아 하죠. 죄송합니다. 관망할 리가 있나? 관망할 리가 있나? 반전이 있나 했어요. 관망할 리가 있나? 좀 다크서클이 짙죠? 짙어요. 근데 오늘 진짜. 네, 그렇다는 괜찮으세요? 얘기는 네. 이 참전의 휴유증이랄까. 아, 문제 피곤합니다. 아 그래 부딪혀 보니까 어때요? 힘 좋습니다. 장이 힘이 좋아.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2차 전지 빼고 나머지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완전 오늘 같은 날은 딱 그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이틀 전까지는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나 나머지 섹터 훅 밀리고, 근데 또 반도체 가면은 2차 전지가 또 주춤하고 이런 시소 게임 하다가 오늘은 타협을 하는 느낌입니다. 타야. 네, 이 정도에서 그냥 우리 저기 갔다가 여기까지 와 있다. 좀 돌아갈래? 응, 가고. 근데 봐봐, 우리 실적 발표했는데 며칠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는데 우리 이런 사정인데 우리도 좀 갈게. 그래, 가고. 이게 약간 손잡은 느낌? 좀, 네, 이런 동향이 오늘 나오다 보니까 적절한 비유시네. 네. 저는 어제 그랬어요. 바둑으로 치면은 대마 잡고 이거 빨리 불교를 하려 하다가 오늘 보니까 이 역시 고수들이야. 이 서로 이제 바꿔치기 하면서 타협을 해가지고 개가 가자는 거지. 누구나 그쵸. 실려 나가는 거는 네. 서로 피 흘리는 거 그만하자 약간 이 정도. 서로 피 네. 흘리는 거 그만하자. 거의 어떻게 신구 대결이 아니었나라고. 신구 대결. 예. 기존의 구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전통적 주도주라 생각했던 반도체 바이오. 그 신은 이제 2차 전지. 이 두 개가 지금 계속해서 첨예하게 조금 이제 자웅을 겨루고 있는 것 같고 뭐 다행인 거는 둘 다 조금 이제 무협으로 표현하자면은 주화인마에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좋아입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중국 드라마에 많이 네, 나오는 거 무협지에 아니에요? 나오는. 아 무협지. 그리고 쫙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빠지기 전에 이제 서로 간에 좀 말씀하신 대로 타협을 좀 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참 옛날 정통 무협지는 진짜 그 무협 그 내용이었는데 이게 주화인마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예. 무협지들이 야해져가지고 그걸 꼭 동굴에 가가지고 뭐 대충 무협 좀 읽으신 분들 아실 거야. 이런 소리 안 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진행 좀 그렇죠? 하거든요. 너무 많이 가셨습니다.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FOMC 하지만 FOMO, 네, 포모면서 포모가 더.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쵸.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주식시장에 이제 수시로 나타났던 것 같은데 가장 최근 이제 이거 2차 전지 이전에는 뭐 메타버스도 있었고 네. 뭐 언택트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예전에 뭐 화장품도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이 조금 되게 굉장히 거의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될 만큼 굉장히 포모의 크기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 있었던 포모 현상이 만들어낸 그 테마나 그 업종과는 다르게 얘네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체가 있었잖아요. 네. 실적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실체 없이 공기만 보고 투자해서 밸류에이션 땡기고 이런 네, 업종이었는데 네. 지금 여기 2차 전지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게 투자자들로 하여금 또 일반인들로 하여금 저희가 책에서 보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피터 린치 책이나 워렌 버핏 책만 봐도 그냥
실적 잘 나온 애 사서 장기간 들고 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2차전지 내러티브에 같이 섞여 버리니까 그 포모의 형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것 같고 뭐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당장에 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뭐 좀 조심히 조명을 하자면은 8월 달에도 뭐 내내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 적어도 시간 8월은 네, 좀 그러지 지속될 수 있을 것 않을까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예. 맞아요. 실적 좋은 종목 가지고 네. 잘 나온 거 가지고 버티고 엉덩이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 실적 나온 거 보셨죠? 그렇죠. 이 좋은 실적 가지고 나와서 그래 저거 지금 내가 일부기도 실적 잘 나온 거 보고 샀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 여기서 포모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 그대로 실적 좋은 거 갖고 있다고 보면 그러는데 대한민국 증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약간 가치주의 흐름보다 성장이 좀 더해져서 나오는 이 분위기를 더 맞아주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더 포모가 커진 거죠, 이런 게. 그게 더 맞는 표현 아닐까요? 그러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딱 그런 현상. 아, 다 팔고 글로 뛰어들어가? 라고 했던 이런 상황들. 이게 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해 마로 하다가 그 쫙 올라가다 보니까 에잇 모르겠다 하고 이런 다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만든 고점이 그렇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뭐 공회도 뭐 이런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니. 예, 나 입이 간지러워서 아유, 입이 간지러워서 이거 하고 가야 돼. 얼마든지. 입이 간지러워서. 네, 네, 네. 아 요새는 막 성희 씨가 자꾸 워우하려 했었어. 아니요, 저 워할 눈치가 생각 눈치가 없었는데요. 보니까 뭐 말을 못 하겠어. 제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워워워. 자유롭게 하십시오. 네. 아니 저기 말이에요. 뭐 제2의 에코프로도 아니야 이제 순서상 제3의 에코프로라고 치고 이제 LS자 붙은 것들이 다 길게 뛰었는데 그 중에서는 하루나 이틀 만에 정신 차린 것들이 많은데 네트워크스는 뭐 하는 회사예요? LS 네트워크스는 저도 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제일 그 중에서 몸집이 가벼운 애라고 그냥 싼 맛에.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돈으로 들어올리기 좀 쉬워서 그쪽으로 가는 수급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무시하시죠. 그냥 시장의 저 작은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갖고 그냥 네. 자꾸 뭐 이슈 삼지 마라. 프로스펙스 아닙니까? LS 네트워크스가? 그 아닌가요? 프로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 상사했던 쪽에서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메머드 커피 한 잔 값이 하던 게 이게 무슨 스타벅스 비싼 케이크 값이 돼버렸네. 3일 만에. 네. 싼 맛에. 안 합니다. 저 매매 안 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빙빙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딱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하나 답변하실 거 보고 걸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환상의 호흡이네요. 그러면 호흡을 좀 맞춰봤으니까 저 이제 리포트 가도 되죠? 네. 위클리 리포트 네. 갔다가 또 다시 여러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구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연구원님이 하셔야 될 거를 네. 한낱 일개 아니요, 저 너무 좋습니다 이거. 분량을 다 해라.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차트 점검하고. 네, 글로벌 증시 동향 보면은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코스닥이 다시 한번 힘을 냈던 거, 뭐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것 같고, 딱 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느끼는 거는 지금 뭐 코스닥 움직인 것도 있고, 나스닥이 제일 위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참 오래 정체돼 있던 중국이 움직입니다. 어제 보니까 홍콩 증시가 4%대, 어제였나? 그제였나? 예, 그때 올라오고 오늘도 한 1%대 이상 올라오고 이러면서 중국이 뭔가 불을 지피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연구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이제 살아나나요? 살아나는 것까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저희가 연초에 막 중국에 대해서 기대가 되게 높았잖아요. 뭐 중국 증시 앞으로 날아가고 외국인 돈 다 네. 들어오고 뭐 얘네들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 일으킨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저희가 한 번 당했으니까 네. 이제는 그냥 그 정도의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주가 상승 그 정도는 아니고 그동안 좀 빠졌던 거 그냥 복원해준 이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여기서 중국 증시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더 최악이다. 빠지고 예, 경기도 그렇고 그 수급도 그렇고 네. 지수도 그렇고 그렇진 않을 건데 대신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주 예, 이게 적절한 진행에 잘 살죠. 네, 물어보고 이게 아우 기회주의적이다. 아우 저 사람 오늘도 화목한 인포엑스 라이브. 네. 네, 그래요. 들고 나갈게요. 예, 그래서 네.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국 증시입니다. 한국 증시 보면은 그 난리 부르스가 나면서 과연 난리 부르스. 네, 일본은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참 특이하게도 코스피는 일정 궤도에서는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위아래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요 경로를 보게 되면 요게 포스코홀딩스가 시총 4위까지 훅 들어오다 보니까 예. 네, 거기서 나왔던 변화가 그 시총 4위가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좀 움직일 거 아닙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거기다가 LG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들썩하고, 근데 반도체 쪽이 멈춰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움직이다 보니까 반응을 하죠. 근데 그랬다가 네. 그 다음 날 또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또 쭉 밀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궤도가 어디냐면 약한 2,580, 2,585 여기가 잘 보시게 되면 그 이렇게 단기 도평선이 이렇게 딱 잡아주는 데입니다. 이게 딱 꽉 물고 있는데 이런 데 쪽은 이탈 안 하네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그래도 시장에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킬 때는 지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위원님 덧붙이실 내용 있으신가요? 여기 뭐 딱 다행히 그 코스닥도 죽다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게 저기 중장기 이평선은 그래도 안 깨고 지금 올라온 게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 평선 어느 거 보고 말씀하시는 지금 저기 검은색 선이라고 해요. 그거 우리 한 의원님 아직 모르시는구나. 뭐야 저게? 이거 네. 저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네. 주식 좀 친다 하면 네. 저 까만색 선이 뭔지는 알아야 유명한 되는데 분이 만드신 네. 그 선인데요. 무슨 선이에요? 제리 55월 선이라고 아 그래요? 단순 근데 저 앞에 평균도 숫자가 안 아니고 보여가지고 네. 단순 평균도 아니고 앞에 계신 분이 만드신 저- 거예요? 아 정말요? 레시피가 뭐 있대요. 근데 그러니까 저거 잘 지켰네요. 그래도 저 선. 되게 사회 물을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아무튼 거기 네. 잘 지키는 거 맞습니다. 잘 지키고 지난번에도 어떤 일련의 사태가 있어서도 그런 자리 쪽에서 그러니까 시총이 지금 그때부터 이제 1, 2위 안쪽으로 다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코스닥 안쪽에 포진돼 있다 보니까 그 흐름과 지수 흐름들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네. 잘 지지했고 이번에도 아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점에서 가다가 또 확 밀리는 만큼 또 저 안쪽까지는 타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전에서 바로 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힘이 뭐 없다고 보긴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55일 선을 왜 55일 선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요 네. 지리산에서 네. 되게 생활에 이제 체득을 하신. 분막을 짓고 네. 그래서 하나씩 대입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한테 어떤 게 맞을까? 그래서 이것저것 변형해보고 하다 보니까 네. 아 이런 세상의 진리가 여기 있었구나. 55에 있었구나. 네. 오땡이 있었구나. 네. 아. 그냥 제 되게 나름대로 그래. 네.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네. 뭐 만들어 갑니다. 그냥 꾸역꾸역 이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까칠주랑이님 말씀 맞잖아요. 그냥 61선 하고도 비슷한데 61선이 우리가 차트적이도 하는 말로 그 수급선이잖아요. 네. 수급선인데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55월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단순 이동 평균도 아니래요. 근데 2년 동안 암만 물어봐도 설명을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어떤 날 밖에서도 따로 물어보셨어요? 밖에서도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줘요. 이거 진짜 진짜요? 문법이라는 거 맞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말씀드렸더니 까먹으시더라고요. 뭐 얘기하면 다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수 예탁금 신용잔고 추이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포모 아니면은 그래서 아유 나도 안 되겠어 주식장으로 가야겠다라고 했던 본격적인 변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예탁금 볼 때 이제 이 갈색 쪽인데 항상 그 상단부가 53조대 정도쯤 됐었습니다. 거기서 갔다가 50조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요 패턴 보게 되면 50조를 안 깼습니다. 네. 안 깨다가 이번에 자금이 훅 들어왔네요. 57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 과정 쪽에서 신용도 확 늘어났습니다. 이제 신용이 잔고가 20조가 넘어갔습니다. 20조 1000 얼마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보게 되면은 그나마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증거금 100%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안 되는 종목들도 단기 급등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건지 신용이 많이 안 듭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나 또 LS 쪽 이런 거는 자유롭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폭증합니다. 이게 약간 좀 휴증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게 들어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난번 그 신용 잔고 보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그 4월 달 때 고점 만들었었을 때 요때 부분까지 코스피는 더 넘어갑니다 지금. 네,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코스닥이 강한 배경들이 어떤 레버리지 효과가 강하게 들어온 게 좀 자정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조금 오버하는 게 이제 코스피로 들어갔다. 이게 과거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지수는 약간 꺾였지만 오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2,600선 중심으로 나오는데 이제 예탁금도 늘어나고 신용도 늘어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만약에 그럼 예탁금이 빠지는데 신용은 계속 올라간다. 이런 건 또 부담적인 상황이겠죠. 근데 지금 둘 다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가파르게 들어옵니다. 예탁금 같은 경우는 나도 한번 사보자. 이런 현상들. 네. 크게 그런 부담스럽게 볼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원님? 저도 뭐 예전처럼 부담스럽게 보는 상황 아니다라고 보는 게 네. 그 저희가 수요일 날 그 사태가 처음 발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한가 막 그 네. 롤러코스터 장세 일어나고 나서 목요일 날 아침에 동시효과 때 보니까 중소형주 하한가 간 게 동시효과 때 12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예전에 이 정도 숫자는 저는 본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목요일 날에 시장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거 다 물량 다 소화해서 그 긍정적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 이것만 놓고 봐도 예전에 저희가 항상 이렇게 중소형주들이나 대형주들 막 폭락하면은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반대 매매 리스크가 늘 부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적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최근에 신용잔고 늘어나더라도 시장은 예전보다는 좀 체력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수요일 날 수요일이 아니고 어제지. 그 폭락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모든 개인들이 그래 딱 점심 먹고 와서 1시 무렵부터 갑자기 네, 그렇게 그렇죠. 차익 실현 욕구가 모두가 이 사람부터 저 사람까지 다 생겨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겼느냐.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 뭔가 세력이 있고 뭔가 이 범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썰이 자꾸 이제 네. 여기저기서 도는데 특정 뭐 지점에서 그런 게 네. 뭐 그런 게 좀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까? 네. 아니요 없고 그리고 그 세력 같은 이제 세력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을지 모르겠 항상 저희 주가가 특정 주가 종목이 폭락하면 누군가의 개입으로 이제 그 만들어진 폭락에 출연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중소형주에서는 충분히 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겪었던 그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막 시총 10조가 넘어가는데 특정 한 개 특정 누군가의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좀 그 그렇다.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꼭 그때만 세력 얘기하고 작전 얘기하지? 그렇죠. 택도 아닌 거. 네, 뭐 여러 가지 썰들 뭐몇달 되게 가는 많이 거 5배, 10배 가는 거는 작전 아닌가? 그쵸. 세력 아니고. 내력입니다. 내력. 내력, 네. 내력. 예. 오케이. 오늘 보니까 위클리 리포트가 아주 스페셜한데. 네. 또 특별한 자료들이 추가가 그래, 됐더라고요. 제리의 네. 55월선도 모르는 간첩을 갖다가 모셔놓고 또 아주 특별한 리포트를 한번 보게 돼. 야, 한 의원님 간첩대 신겨. 간첩이래. 이제 앞으로 제리- 55일선 저 챙겨 보겠습니다.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영업 비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네. 매매 동행 갈까요? 네. 네. 네, 그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에이, 있는데 마.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아. 네. 다음으로 보면 이번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완전히 뭐 또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딱 그냥 그겁니다. 뭐 그림만 말씀만 드리면 코스피에서 2조 3천억 매도했고 예. 코스닥에서는 1조 9천억 매수했습니다. 그럼 그러면 거래소에서는 뭘 팔고 코스닥에서는 뭘 산 거예요? 자, 철강금속을 철강금속을 팔았다. 포스코홀딩스를 그냥 포스코홀딩스를 네. 디립다 팔고 2조 9천억을 팔았는데 그거 빼기 나가게 되면은 6천억은 매수한 겁니다. 요거만 교차된 거 딱 빼게 되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매수인데 뭘 샀느냐? 그 6천억이 딱 요 정도 들어오죠. 전기전자, 금융주. 오랜만에 금융주에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위원님한테 뭐 증권사도 외국인들이 사네요.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네 그리고 약간 이번 실적 보니까 뭐 은행주들이 좀 눈에 띄긴 띄어요. 제가 은행주를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 눈에 띕니다.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좀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네. 그건 열외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철강주에서 한판 승부가 또 보여지는데 그 철강주의 승부는 포스코홀딩스 이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나왔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관은 거의 뭐 그냥 똑같이 외국인들과 거의 비슷한 포지션 움직였고 연기금도 다 같이 뭐
다 똑같이 움직여요. 이거는 빼세요 그러네요. 그냥. 사실상 액션이 별로 없었네요. 어, 이제 네. 이번 주에는. 칸도 촘촘해갖고 글자도 잘 기관 빼시라니까. 아니 이거 늘어집니다. 그 칸이. 이거 파워포인트 만들어 보시면 돼 알아 이거는. 그래서 넣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넣고 안 읽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아니, 선물 샀으면 현물 팔고 뭐 선물 뜯겼으면 또 현물 사고 뭐 맨날 그런데 뭐 저기 뭐가 있어 기관이. 선물 좀 주세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맞아 보시죠. 네. 가시죠.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사실- 이런 분위기 뭐 네. 좋습니다. 예, 예. 어우 다행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거기서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다 그러면은 의약품 쪽인데요. 의약품? 네, 의약품이 뭐 큰 규모는 아닌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유한양행 이런 거 신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터나는 거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 이후로 계속 고생했던 게 의약품 쪽이죠. 네. 네, 이런 것 쪽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보니까 오늘도 나왔던 몇몇 제약사들 보니까 실적 나쁘진 않은, 그러니까 선방은 하는데 주가는 다 저 밑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 이거 그냥 내수로 먹고 살았던 회사들 뭐 아니면 신약 개발하고 있는데 좀 돈은 들어가는데 뭐 이런 회사들 다 주가는 저 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유한양행 바라보면서 또 움직이는 효과가 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제약 쪽은 좀 챙겨보는 게 좋겠지 않나. 그래서 네. 신풍제약 날아간 것도 그런 걸로 날아간 건가요? 신풍제약. 저한테 신풍제약 보이네. 두 손을 들어버리시는데요, 김비서 대표님. 신풍제약.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그거 날아가는 거 보고서 참 그 신기하다 생각했거든요. 오늘 아침도 상한가 효과 나오더라고요. 네. 야 어제 상한가였고. 근데 한참 동안 아래서 움직이지 그쵸. 않았나요? 예. 왠지 에코프로를 볼 때마다 신풍제약이 생각나고 해가지고 저는 왜냐하면 신풍제약이 이 2차 전지나 언택트 이전에 가장 좀 핫한 그런 뽀모 현상 종목 중 하나였잖아요. 그게 이제 변곡점을 겪었던 게 2020년도 8월 달에 MSCI 지수편이 그때가 변곡점이었거든요. 네, 네. 에코프로도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게 변곡점이 될까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돼요. 그 주가 패턴을 보면은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편입 전후로 해가지고 신풍제약이랑 에코프로랑 같이 그려보면은 이렇게 진짜 비슷하게 가요. 이게 정말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될지 아니면은 그 패턴과 다른 게 나타날지 이게 제가 지금 8월 달에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 이게. 근데 그 분기점, 판단할 수 있는 분기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그쵸. 거예요? 네. 보통 이제 뭐 그 6월 말부터 7월 달 한 달 동안에 포모 현상이 심해지기 전에 에코프로 그룹으로 수급이 다 쏠렸던 것도 MSCI 편입 기대가 5월 달에 실패했던 거 이거 다시 한번 부각이 됐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변수인 거죠. 네, 수급적인 네. 내용이죠. 네. 8월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9월쯤에 또 관련해서 여쭤보면 네.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안 됩니다. 8월 안 달 돼요? 모셔오셔야 됩니다. 아, 예. 꼭 오셔서 알겠습니다. 안 한마디. 그래도 8월 달에 2개 잡혀 있던데 저. 그냥 네. 오시는 거죠? 네. 네. 미리 저희 섭외 일정까지 여러분 네, 보실 수 있대요. 네. 네, 의원님. 예. 네. 금요일 날 나오시는 거죠? 금요일 날이랑 목요일 날 이렇게 예. 8월 둘째 셋째 주 네. 나옵니다. 네. 그래 이렇게 또 네. 같이 네. 그 계실 거잖아요, 또 같이. 그렇죠. 저도 나와요?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풍은 실체 없는 코로나 치료제로 폭등했었는데 비교가 좀 나도 뭐 그저께인가 뭐 셀트리온 옛날 그거 한번 자빠지고 한 번에 안 무너집니다. 이런 거는 꼭 한번 쌍봉을 치든지 전고청 한번 열고 또 자빠집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이러나 저러나 뭐 바이오하고 이거 하고 얘기하는 게 우습습니다만 뭐 그런 소리도 실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죠. 실적에 가장 대해서는 크죠. 그렇죠. 그게 네. 제일 크죠. 그러면 뭐 실체 아유 입이 간지럽다 넘어갑시다. 네, 자 위클리 정보 보러 리포트. 갈까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외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7월 4주차 외국인 순매수. 아니 이거 읽고 가자. 네. 아유 실버들님 신풍 금양 에코 도찐개찐 정신과 치료 요함 이것도 시장에서의 한 소리예요. 네, 그렇죠. 그냥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드시고 좋은 거는 이해하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도찐개찐이에요. 신풍이나 금양이나 뭐 다 도찐개찐이에요. 네.
오케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다양한 맥락에서 의견이 있다 네, 하는 시청자분들의 글을 읽어주신 거 네. 네. 마음의 소리 들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 보러 보겠습니다. 아우 대표님. 이거 진짜 나도 진짜 민수 형의 저 처세술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참아. 아이 근데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2차 전지를 되게 러브하는 입장 쪽에서 되게 계속 2차 전지 나오게 되면은 한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계셨던 차영주 소장님하고도 싸워가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 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보면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2차 전지를 선동을 했대요. 선동. 예, 2차 전지 쪽을 개인들을 선동을 했다. 이런 쪽으로 또 김민수 댓글이 대표가 네 선동을 달리더라고요. 했다. 네, 선동을 제가 그러면 자 140만 원대 사세요, 150만 원대 사세요. 제가 이랬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80에서 팔아라 그랬던 것만 기억나는데 팔았다가 다시 다시 밀면 한번- 사세요 했잖아. 저 가격 기간 조정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간 조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레벨업 되는 과정인데 저 만약에 그랬었으면은 선동했다고 생각하셨으면은 1년 전부터 사시지 그러셨어요. 1년 전부터도 계속 원픽 에코프로 얘기 드렸는데 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선동을 했다고 합니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는 거고요. 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선택은 각자의 목. 네, 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댓글 중에 저 인간 8년 전에 저 셀트리온 사라고 그렇게 방송마다 나와고 거품 물던 어느 이진우를 보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 그 다른 프로의 이진우 누가 내가 그때도 셀트리온 저 체질 모르시나? 네, 알죠. 저는 투두부만 나오면 일단 시비 걸고 가는데 그 셀트리온 사라고 했다고 좀 알고 쓰든지. 잠시만요. 네, 그렇군요. 마법의 주문.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고. 예. 손을 무릎에 얹으신 뒤에 얹고. 네. 그 뒤에 외국인 기관 수매수 동향을 보겠습니다. 7월 4주차 종목 그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많이 겹칩니다. 특히 이제 요 상황에서 코스닥 겹치는 거는 조금 다른 거고요. 성격이 다른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유 이게 좋아서 샀다기보다 울며 겨자며 먹기로 산 것도 많겠죠. 그래서 이쪽은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요 수급들은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보게 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52주 신고가죠. 이렇게 탁 전환되고 나올 정도. 그래서 직전 고점이 15만 원. 네. 이번엔 12만 7천 원대 부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닉스. 네. 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와.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때는 반도체 계속 좋게 보고 있고 뭐 섹터 애널로이라는 아니지만 네. 전체적으로 업황에 대한 좀 전망들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업황 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안 그래도 감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실적 컨콜 들어보니까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 네. 그 3분기 때 실적 추정치들 보면은 다들 좀 많이 좋아지는 그림들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반도체 지금 뭐 2차 전지에 좀 가려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 세력에 밀려난 구 세력의 좀 약간 아픔을 겪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주도주로서 계속 그 지위를 갖고 가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근데 있어요. 또 이제 주목하시던 분들은 이제 올라가나 하려면 또 잠깐 그쵸. 내려갔다 네. 또 이제 올라가나 하면 또 잠깐 내려갔다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그렇죠. 보시는 근데 분들도 많을 약간 것 같은데 코스피랑 뭐 다른 대형주들과 비슷하게 그 비 2차 전지주들과 논 2차 전지주들과 비슷하게 그 저점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거 그것만 잡아서 보셔도 충분히 투자 메리트는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죠?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동양 보면은 거의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네. 왜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쪽 들어오고 있고 또 특이한 게 이번 주부터 네이버 카카오가 잡힙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가 네이버 카카오. 네. 와 오랜만에 카카오가? 소매소함이 들어왔어요. 네, 다 들어왔습니다. 기관까지. 기관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연구원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추정컨대 네. 그 길목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주 뽀모를 플레이하는 기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이 뽀모 현상이
시점의 문제지 언젠가 끝난다. 그리고 그 끝나서 빠져나오는 돈이 증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증시 내에서 순환매가 될 텐데 어디로 제일 많이 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FOMC나 이제 매크로랑 생각해보면은 금리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더 이상 많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주가도 이미 뭐 나락갔다가 온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하나에 맞물리면서 그러면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바이오도 있겠지만 계속 소외가 됐었던 네이버 카카오 여기 담아서 먹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들이 이 수급에 좀 녹여 있지 않나? 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인터넷 플랫폼 성장주 이런 쪽 들어보니까 저 밑에 위메이드도 보이네요. 아, 예. 네, 요거까지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가면 이제 게임주로도 가는지까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삼바가 오랜만에 일어났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실적 발표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그냥 참 한 거의 뭐 빨래줄이었어 이러고 있다가 약간 이러고 있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네요. 네, 그러고 있어서 이제 또 동향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일단 그 꾸준히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거기랑 한국조선해양, 조선주죠. 네. 네, 조선주에 대해서는 패턴도 그렇고 계속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들어왔다는 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예. 또 특이한 게 기관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뭐 LNF나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HN 요 정도 들어오는데 뭐 PNT까지 그러니까 약간 2차 전지 소부장이 들어오는데 이게 실질적인 매수라기보다 약간 숏 커버링 쪽이 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 같이 겹친 거라서 제가 분석은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근데 기관들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일단 엔터주를 삽니다. SMYG. 오. 예, 예전에 네. 나왔던 JYP를 필두로 해서 나왔던 거 아니라 얘들도 실적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베팅이 들어오는 하나의 단계. 예. 그래서 SM까지 들어오는데 그 나머지 빼고는 약간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서부터 쫙이 다 그 에코프로 BM 빼고는 다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온다는 거. 이것도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섹터로 보게 되면 반도체 쪽 이제 SK하이닉스가 강하면서 소부장 쪽이 쫙 다 후공정은 미리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주춤하는데 네.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전공정 쪽에서 오늘 또 반란이 다 나오더라고요. 뭐 오늘 원익 IPS 이런 것들 쭉 올라가고 주석 엔지니어링은 뭐 호재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그러면 이거는 아까 하이닉스를 주목해 보신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네. 소부장도 괜찮다. 네, 같이 몰아서 같이 보는 게 좋죠. 같이 가는 게 좋죠. 소를 몰아요? 아니 같이 한꺼번에 같은 그쪽에 편입시켜서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 같이 예, 좋은 예.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네. 그 반도체 업종으로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나 이런 거 말고 뭐 나는 예, 다른 주도주, 그러니까 집중되는 그런 업종들이 또 탄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지금으로서는 알 수 그쵸. 없지만 그런 네. 기미가 조금 보이는 것들도 그 주도주라고 보면 주도 테마는 한 번 더 볼만한 것들은 나오지 않을까. 주도주 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 전제 조건이 타고나야 돼요. 시가총액이 커야 되죠. 그러니까 예. 신체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신체 조건 좋을 만한 애들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얘네 빼고는 딱히 보이지는 않고 이제 그 아래 좀 체급이 가벼운 애들 중에서 주도 테마가 될 만한 애들은 좀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중간중간에 나와서도 이야기는 좀 드렸고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 방산주들 이쪽들은 저는 계속 좀 좋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러우 전쟁이 끝난다라고 이제 뭐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태긴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가지고 글로벌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결코 약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것들을 한번 트렌드 잡아서 보시면은 방산주들은 저는 계속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뭐 말씀하신 뭐 엔터주들도 지금 좋게 보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K-팝이라는 한류 열풍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게 그 영향이 되게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도 업종은 아니더라도 주도 테마단에서는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네. 뭐 애면 다 날아가고 그것처럼 이제 포가 뭐 영어 PO로 하든 한글 P업 O로 하든 간에 하면 또 다 날아가고
그 다음이 L로 시작하면 LS든 LX든 막 다 날아갔는데 최근 또 한화도 뭐 한동안 막 갔고 혹시 CJ 붙은 거 다 날아갈 기회는 없을까? L 뭐 아니면 GS 건설 뭐 GS 뭐 리테일 뭐 GS 뭐 그런 거 하나 좀 찍어줘서 그 뭐로 시작하는 거 다 날아가는 거 이제 너무 비싸져 가지고 싫은데요? 너무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이게 자꾸 저희가 그런 건 포모를 조장하는 방송이 됩니다. 포모를 조장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그룹이 났으니까 이런 그룹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항상 산업을 보자. 산업을 보자. 산업을 보고 거기에 따라가든 아, 참 맨날 저 김민수 대표의 저 순수한 마음을 갖다가 내가 이걸 갖다가 늘 내가 참 철삭거리는 입으로 늘 이렇게 왜곡하면서 그 심정은 다 이해가 됩니다. 소장님이 자꾸 얼마 벌었어? 맨날 와서 물어보시는 그거랑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그냥 차분하게 산업 보고 산업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그 속도는 차이가 있어도 그걸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차분하게 리포트 마저 볼까요?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아니, 모처럼 거래소 특별 자료 있잖아요. 코스피 쪽에서는 네. 겹치는 게 굉장히 모처럼 많이 나왔네. 네. 그죠? 네. 그리고 하나 또 준비한 게 있는데 네.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걸 열기가 두렵습니다. 왜요? 네. 궁금하네요. 네. 이거 말고도 있다고 위클리 리포트야. 네. 이게 끝인데 보통. PD님께서 어제 밤 11시에 강력하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에코프로와 네, 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어? 네. 뭐 궁금하네요. 네. 진짜. 이거 보여주세요. 공매도 현황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수급 관련된 얘기나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은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재밌겠다. 예? 저 혼자 죽으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냥 잘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냥 취미 삼아서 취미 기술적 삼아서? 분석은 저렇게도 할 수가 있겠구나 네. 생각하는 거 한번 잠깐 제가 한 5분 사이 확 넘어갈 겁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빨리 하고 그냥 창피하니까요.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아, 왜요? 창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집중해서 드릴게요. 네, 에코프로 공매도 현황 보면서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수량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사이에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아마 기간에 따라서 이게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와우. 트렌드만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럴 거 봤을 때 에코프로가 이제 7월달 들어서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나왔던 현상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훅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7월달 한 달간만입니다. 들어왔다가 쭉 빠졌다가 지금 기조는 요때가 7월달 중반대 부근이 가장 높았고 기조가 쭉 빠지는 기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중심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공매도 청산의 무게를 들면서 지금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들어왔다.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들어왔다는 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기술적 분석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55 그것도 나오네. 잘 틀립니다. 잘 틀립니다. 네.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볼 때 이제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전에 요거에 좀 잘려서 그런데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올라왔던 경로도 있습니다. 그게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일정한 경로를 타고 올라옵니다. 이런 때가 가장 안정적인 상승이에요. 들어오다가 딱 이거를 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 일정한 경로 위쪽에서 갔다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좋고 네. 포모도 안 생기고 저거 조정 나오면 사야지 하는 이런 바닥에 가다가 이게 쓰는 변화가 나와요. 이런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면 경로를 가다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단계 쪽에서는 아마 이때 이격도 보게 되면은 대충 뭐 21이격도나 아니면 61이격도나 뭐 여러 가지 쓰신다고 하더라도 네. 160까지 나왔을 겁니다. 거의 160, 170까지 들어왔을 겁니다. 이런 때가 보통 110 이상이면은 그것도 많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가게 되면 110, 120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는 좀 그런 거죠. 근데 이럴 때 내가 만약에 지금 요 140만 원대 샀다. 그는 그 이격도 무시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시장에서 옆집 누가 에코프로 사서 지금 2배 났다는 거 보고 지금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어느 정도는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일단 나에 대한 투자 전략 해야 되는데 네. 결론은 그냥 이렇게 쭉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요 상태에서 115만이 중요한 게 제가 저는 일반적으로 한 120 정도로 봤었습니다. 이제 120 정도로 가서 이렇게 나오는 변화를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던 거죠. 저도 이건 모릅니다. 몰랐었고요. 이렇게 나왔다가 이번에 한 115 정도가
라인을 지지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훅 밀리더라고요. 아 그러면 추가로 어디까지 밀리겠느냐 요거 체크하는데 저라면 요 단계 지금 파란색으로 오는데 요거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정한 거니까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사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급하게 내려왔다가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샀습니다. 사서 이 플레이를 했는데 중간에 나왔죠.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급하게 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기준점 안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걸 뭘 보고 하시냐면 어떤 분봉이 하나가 있는데 네. 55분 봉입니다. 아, 60분 60분 봉이 아니고 아니고. 50분. 아, 저 네. 60분 봉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네. 55를 좋아하시는 네, 5를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타이밍이 들어와요. 이런 자리 쪽에선 들어왔다가 빨리 돌리잖아요. 삽니다. 사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 나오고 다시 한번 훅 들어오면 또 삽니다.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일정 경로를 벗어났고 이거는 참 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빠지는데 요 라인을 이탈을 하더라고요. 이탈하게 되면 좀 아까 이제 그 일봉하고 비교하면서 그 자리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항이 들어왔습니다. 저항이 들어와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115원대와 함께 어떤 식으로 안착하는지가 이제 월요일 날부터 중요해요. 네. 그럼 고게 안착해서 요 위쪽에서 놀기 시작하는지 아니면 저항받고 다시 밑으로 빠지는지 밑에서 움직이는지 요거는 또 관계를 체크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라인은 115번이 중요하다.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요 라인 안쪽을 다 타고 움직이면서 위쪽에서 움직이는지 네. 아니면 그냥 분봉 싸움으로 계속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거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저항선 뚫리면은 그냥 무주공산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저항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분봉상에? 예, 분봉상 55분봉. 예, 요- 저 뚫리면은 무주공산인가 저게. 예, 그러니까 위쪽에서 놀기 시작하고 그게 지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은 저항이죠. 네. 저기인데 아. 저 지지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이 앞쪽에서 막 뛰어놀 겁니다. 아, 월요일 날이 관건이겠네요, 진짜. 네, 월요일 날의 변화가 어디서 움직이느냐가 제일 네. 중요한 네.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거 무서우면은 그냥 오늘 그냥 일단 정리하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예. 똑같습니다. 지금 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아니 7월달간의 동향인데 기존은 쭉 하고 들어왔는데 조금 특이한 게 좀 늦게까지 들어옵니다. 이거 올라오는데 하면서 공매도도 거의 7월 25일 6일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훅 빠져버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순수하게 매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때 공매도 들어갔던 거 아유 나 잘못했네 그래서 매수도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게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좀 강합니다. 주가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폭이 좀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갔다가 밀리는 게 더 빠른 쪽이 있었는데 이건 좀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좀 최근에 빠르게 손절하는 공매도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오냐면 네. 분봉 보면 여기 다릅니다. 지금 버티고 있죠. 네, 이거는 버티는 쪽에서 에코프로와 좀 다르다는 게 좀 눈에 띄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본질적으로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밸류를 책정을 못합니다. 그냥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그나마 깔려 있는 게 지난번에 76만 4천 원 요거 갔었을 때가 이게 거의 PBR 한 배 정도쯤까지 가는 70만 원대 이상이 이게 PBR 한 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 가치가 있는 종목인데라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버티는 게 아닐까. 안쪽에 대한 판단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요 이제 막 확장하고 있는 요 라인들 이거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 동평에서 딱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요 안쪽에서 그러니까 즉 한 56만 원 요 안쪽에서 계속 지지받고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지받고 버틴다라고 하게 되면 위쪽에서 버티게 됐으면 다시 올라갈 때 제 느낌으로는 이 직전 고점대까지 빠르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냥 훅 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직전 고점이면 훅 하고 올랐던 네, 저 76만 지점까지요? 4천 원인데 오. 또 이 부분 시도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고점을 해서 잘 소화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하시는 순간 위원님께서 굉장히 고개를 아니, 가능할 끄고 수도 계시는 걸 제가 있다라고 지금 목격했는데. 보는 게 네. 그 저희 체력이 좀 좋잖아요. 이게 얘네 에코프로 애들보다 조금 그 견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중국이 지금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저희 생각해 보시면은 네. 최근에 한 달 동안에 포스코를 운전했던 주체는 2차 전지라는 내러티브였는데 그 전에까지 수년 동안 포스코 주가를 운전했던 주체는 중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위안화 추이랑 포스코 주가를 비교해 보면 그냥 같이 가요. 포스코는 실적으로 같이 가는 그 실적이랑 주가랑 같이 가는 것보다 위안화랑 같이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초반에 얘기했듯이 중국은 뭐 더 이상 나빠질 거 없고 그렇다 위안화도 더 이상 약세로 되기보다는 강세로 전환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포스코의 같이 좀
합쳐져가지고 2차 전지랑 저렇게 좀 좋은 체력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잘 버티더라고요. 그게 지금 분봉상에서도 이 이탈을 안 합니다. 다 지지냅니다. 그리고 돌리는 걸 봐서는 힘은 지지력은 상당하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탈한다고 하면 포스코홀딩스 약해집니다. 그 딱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가격대가 57, 그러니까 이게 안 써져 있네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드릴게요. 네, 그 라인들을 네. 그러니까 요 부분 보시면 돼요. 그 이번에 확 밀렸다가 돌아섰던 요 라인들 보면 저점대가 쭉 나올 겁니다. 그 라인들을 이탈 안 하게 되면 강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만약에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 아니다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대응해 볼까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좀 낫겠죠.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그리고 에코프로는 변동폭은 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들 계속 확보하고 움직인다. 그러면 또 그 위쪽에서 계속 시도가 할 수 있겠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잘 틀립니다. 기술적 분석은 잘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관련된 건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네. 바로 그냥 타이밍 좋게 우리 네. PD님이 그럼요. 다 시켜놓으시고 제작진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건 네가 먹어라. 예. 알겠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갤리 리포트 보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쉬운 건 그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2차 산업이라는 것이 분명 지금 이제 시대적인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또 앞으로 비전이 확실한 산업이고 또 그걸 갖고 실제 설비 투자와 더불어서 매출을 이루어내고 수주를 갖다 쌓아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다음에 이 주가의 흐름이 이게 투자를 해서 어떤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그게 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부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2차 전지 뭐 등등 해가지고 뭔가 이슈만 돌면은 이게 싸움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념 대립이 나오고 이념 대립이 나오고 갖고 있는 자와 또 반대쪽 하는 쪽이 이거는 싸움판이 돼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는 판이 이렇게 돼버리고 심지어 종목 토론방이나 이런 데서의 어떤 서로 주고받는 토론들도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아유 그리고 저 공부 타령 진짜 그거 해요. 애널들도 공부해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공부하라고. 학창 시절에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거 참 맞죠. 그놈의 공부. 저도 가끔 여기서 여러분 함께 공부해요 이랬었는데 갑자기 스스로가 되게 잘하시는 느낌이 바로 옆에 있으시면 저역하시다니. 네. 근데 저는 의원님께 이거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 이제 나오는 이슈들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제 앞에서 이진 소장님도 그 초과저축 이야기 잠깐 하셨었는데 네. 하는 보고서 보니까 가계 초과저축이 지금 100%가 글쎄. 네, 그렇죠. 넘는다 라고 하고 또 유동성도 엊그제 한은에서 대출제도 네. 개편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 좀 지원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인포맥스 라이브 진행자인데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주식시장 실탄을 계속 좀 깔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예전에는 저희가 작년이나 뭐 재작년 올해 초까지만 계속 시장이 좀 고생했던 게 뭐 중앙은행이 됐던 정책단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림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도 쉽게 잘 무너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반대의 상황들로 좀 바뀌어가지 않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전만큼 이제 제일 돈이 많았던 시기는 시장에 돈이 많았던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이 버블장 그쵸. 그때인데 네. 그때만큼의 유동성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유동성 환경이 되게 좋아졌고 이건 또 내년으로 넘어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뭐 저희는 뭐 한 달 정도 전망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시장을 더 좋게 보는 것도 내년에는 증시에 돈이 좀 더 많을 거다. 이 좀 전망들을 투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금리나 사이클 들어가게 되면은 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금리 뭔가요? 인상하게 되면 시중에 돈을 다 빨아들인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하는 리포트 보면은 그러니까. 네, 초과저축이 129조? 그렇죠. 그동안 쌓아놨던 네. 돈들이죠. 누적으로 했던 돈들. 그러면 이게 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진 거가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중상급 이상 쪽에서만
나온 약간 회사일 그쵸 거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의 그 추세 자체가 양극화는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수혜를 받았던 네.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 올라갔고 그 인건비 올라가서 충분히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반영이 됐고 거기서 또 이런 또 금리가 높다 보니까 거기서 충분히 이용해서 나왔던 이런 이게 더 많다고 하게 되면 거기 저는 그걸 보면서 포모를 느끼게 된대요. 그런 사회가 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점 맞습니다. 예, 그 시점상으로 이제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그 우리 이번 주에 포모 현상이 제일 딱 심해지기 시작했던 그 기폭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늘의 이 보고서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막 초과 저축 많다고 하니까 네, 시장에서도 네. 자신감을 얻고서 이제 사자 이런 사지 좀 실탄 많네 그렇죠. 이래가지고. 네. 그것도 무시해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일부에서 문홍철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이런 통계치에 우리 또 맹점이 네. 가계저축 가계의 초과 저축이 100조가 넘는다 했는데 이 100조 중에 적어도 제 생각에 90조 정도는 네. 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자들 돈 갖고 그렇죠. 그렇죠. 없는 사람은 빠듯해요. 맞습니다. 한 달 먹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또 그렇겠네요. 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요게 아닌 말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렇게 네, 안정이 깔아앉아 있어서 이 망정이지. 네. 부동산에 갑자기 또 붐이 생겨가지고 뭐 갭 투자 다시 해보려 그러고 뭐 집 있는 사람이 2채 사고 3채 사고 이러면은 그거 할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최근에는 증시가 좋을 여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아구가 좀 잘 맞았던 거. 아구가 잘 맞았던 거죠. 내 주변의 젊은 친구들 중에 딱 그거라. 전세 만기 됐는데 이게 보니까 전세가 내 2년 전에 전세금보다 네, 지금 더 낮아졌네. 네. 주인이 뭐 절절 매네. 전세금을 못 내줘서. 아, 나 월세 돌리고 전세금으로 그냥 에코프로. 저 지금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 단어를 얘기했다니. 야, 예. 그러니까. 네. 참. 아유, 그러니까. 자, 저는 그러면은 제가 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매크로 네. 질문. 네. 그러니까 뭐 작년에 비해서는 우리가 막 매크로 네. 할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하지 않나 그쵸. 올해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사실은 많이 예측을 해왔던 거는 더 이상 뭐 위험 요소가 아니다라는 말도 이제 그쵸. 가끔 듣게 네. 되는데 뭐 그동안 얘기했던 긴축 인플레이션 네. 이런 거 말고 잠재적인 돌발 변수가 매크로에서 좀 나올 수 있다면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도 그게 늘 고민인 네, 상황인데 네. 예상치 못한 것들을 제가 알 수 있으면 그건 예상치 못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일 조금 가장 좀 유력할 만한 게 긴축, 인플레이션 이거 빼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다가갈수록 이제 계속 대만 문제들이 조금씩 네. 그 뉴스플로우들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갈등들. 뭐 최근에 뭐 5월 달인가 블링컨 장관 그 중국 가면서 뭐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네.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미중 간의 이 갈등, 얘네들이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뭐 좀 중장기적인 시각이겠지만 경제나 무역의 블록화 이런 것들 혹은 군사적인 분쟁 이게 아마 시장에 조금 돌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당장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일어날 일들은 아니고 뭐 좀 길게 6개월 혹은 그 이상 이 정도 보고서 좀 대응하시는 거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